밤에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머리만 깨어있는 느낌 혹시 익숙하세요? 낙에 있었던 대화가 다시 떠오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뇌는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죠. 내일 일어나야 하는 걸 알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그 사이에서 심장은 조금씩 빨라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몸은 이미 긴장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기는 일인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붙들릴까?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멘탈이 약한 건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안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설정값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마치 볼륨이 조금 더 크게 설정된 라디오처럼 불안한 사람의 뇌는 자극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억지로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조절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불안한 사람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차근히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2부 불안한 뇌의 구조. 이제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어려운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감각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구조가 있습니다. 크기는 아몬드만한데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 감지 센서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몸이 먼저 움찔하죠. 생각하기 전에 반응이 먼저 나오는 그 순간 편도체가 작동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켜지는 알람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이 센서가 조금 더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크게 감지하는 거죠. 실제 뇌 촬영 연구를 보면 위협적인 표정이나 소리를 들었을 때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의 편도체가 더 빠르고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미국 NIH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불안장애 환자의 편도체 반응이 평균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높게 측정됐습니다. 엄청난 차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가 일상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진짜 위험한 거 맞아? 확인해보자. 그런데 불안이 강할수록 이 브레이크가 조금 늦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긴장하고 심장이 빨라진 뒤에야 생각이 따라옵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아는데 몸은 이미 경보 상태인 경험,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과민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신경 구조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요. 고장난 게 아니라 감지 범위가 넓은 겁니다. 문제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조절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불안은 정체 모를 적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3부. 왜 이런 구조가 생길까? 그렇다면 이런 민감한 구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자라서 그런가?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불안 성향의 약 30에서 40% 정도는 유전 요인이 관여합니다. 완전히 환경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극에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출발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키가 조금 더 크거나 작은 것처럼 신경의 민감도에도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환경이 더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뇌 회로를 강화합니다. 걱정을 자주 할수록 그 회로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뇌는 자주 쓰는 기를 열피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금방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걱정이 성격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습관이 강화된 겁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지내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 결과 기본 설정이
경계 모드로 고정됩니다. 조용한 순간에도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늘 긴장 속에서 자랐나요? 눈치를 많이 봐야 했던 환경이었나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충분했나요? 이 질문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실패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훈련된 뇌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망가진 게 아니라 과학의 보호 모드로 작동하는 중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자책 대신 재훈련이라는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의 흔적입니다. 4부 불안한 뇌의 장점.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뇌를 설명했지만 이 구조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는 강점으로 작동합니다. 위험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분위기, 표정, 말투 같은 미묘한 신호를 잘 읽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리 막거나 문제를 예방하는 데 강합니다.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서는 불안 성향이 높은 그룹이 위험 예측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위협을 더 빨리 감지하는 능력이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공감 능력도 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분위기를 빠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담, 교육, 기획, 예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배려가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수 예방 능력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과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관리 능력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면 꼼꼼하게 체크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준비성이 높다는 건 단순히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직이나 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과도하게 개인을 공격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방향 문제입니다. 같은 엔진이 브레이크 없이 돌면 사고가 나지만 조향만 잘하면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 순간 이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5부 뇌를 재훈련하는 방법.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온 겁니다. 남은 절반은 훈련입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재훈련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몸을 먼저 진정시키고 뇌에게 새로운 경험을 반복시키고 생각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먼저 호흡입니다. 불안할 때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계속 울립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몸이 진정되면 편도체도 따라 안정됩니다. 중요한 건 깊게 숨 쉬는 게 아니라 느리게 쉬는 겁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째는 반복 노출입니다. 불안을 피할수록 뇌는 그 상황을 더 위험하다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작은 수준으로 자주 마주하면 재학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긴장이 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하는 대신 아주 짧게 머무는 겁니다. 10초만 버텨보기, 한마디만 말해보기. 이런 작은 노출이 쌓이면 뇌는 이렇게 수정합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네. 이 과정이 위협 재학습입니다. 3번째는 인지 재구성입니다. 불안한 뇌는 자동으로 최악의 결론으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정말 100% 사실일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한 번만 걸러도 전전두엽이 개입합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불안은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스피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볼륨 조절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순간 불안은 적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6부 결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문장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게 설계된 뇌를 가진 사람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해가 시작점입니다. 이해하기 전에는 불안이 정체 모를 적처럼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 생각이 늦게 따라오는 이유,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설명되는 순간부터 통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고쳐야 할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라 훈련 가능한 회로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훈련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뇌는 고정된 장치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기관입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작은 노출 하나, 생각을 한번 멈추는 습관이 쌓이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일상을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기억해 주세요. 불안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다룰 기술입니다. 기술은 배우면 늘고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가볍게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훈련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가져가면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감사합니다.